보통 이제 벽을 먼저 하고 욕실이라고 하면 욕실이든 뭐 상가든 벽바닥이 있으면 벽을 먼저 하죠. 벽을 먼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벽을 먼저 하고 이제 바닥을 하죠. 왜? 바닥을 먼저 하고 벽을 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지저분해지고 뭐 떨어뜨린다는 거 깨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거 꼭 필요하면 바닥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대개 벽을 먼저 하고 바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로 치면 바닥을 더 어려워하죠. 난이도로 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덧방 기준으로 한다 치면 벽은 그냥 본드발이 하면 되잖아요. 뗐다 붙여 타면 되잖아요. 뗐다 붙여 타면 되는데 바닥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바닥은 예를 들어 벽이 뭐 단차가 나고 벽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셀이나 셀프리테를 한다 그러면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닥은 물이 고이면 쥐약이니까 혹시나 유튜브를 보면 셀이나 하는 사람 보면 잘했는데 물이 좀 고여요. 그러니까 빗자루도 쓸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영상들 종종 나오는 걸 볼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배라고 그러죠. 이제 원래 화장실이 덧방 기준은 보통 일반적으로 덧방 기준은 벽을 바탕면, 벽이죠. 그 면을 벽이든 바닥이든 바탕면이라고 그러죠. 바탕면을 따라가죠. 바탕면을 따라가. 근데 벽도 이제 바탕면을 본드 덧방 하면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벽을 따라가죠. 이제 심하면 벽을 깨거나 뭐 압착을 쓰거나 에폭시를 쓰거나 벽을 맞출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공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부자재도 올라가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가 안 나오죠. 그러면 너무 잘해주려면 속도가 안 나오지. 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속도도 안 나오고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재를 써야 된다든가 그럼 그런 걸 기피하겠죠. 일단 하자 안 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를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잘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바닥 타일은 예를 들어 바닥이 구배가 안 맞았어. 그래도 생긴 대로 따라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되죠. 물이 고이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하자. 일단 물이 고이면 하자. 제일 치명적 1번 물이 고이면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단차가 심한 거 2번째죠. 일단 물이 고이는 거 1번 하자죠. 이제 물고임. 물고임 2번째 단차. 얘는 2번째야. 1번 이제 물 고이는 거죠. 이제 구배라고 그러죠. 구배. 이제 물구배. 요즘은 호주파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사물을 깐다 그러면 영어로는 그냥 베이딩이라고 그러죠. 예, 베이딩이 잡는다. 뭐 현장에 오래 있으신 분은 쭈꾸미 잡는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우리가 덧방을 칠 때는 일반적으로 덧방을 칠 때는 그냥 압착. 덧방을 칠 때는 보통 이제 욕실을 할 때 업자나 뭐 타일 가게에서 물건을 줄 때 압착 시멘트를 주죠. 압착 시멘트 욕실 한 칸. 그러니까 1.5평 내외. 1.5평 내외 하면 한 포를 줘요. 압착 시멘트 20kg. 20kg 한 포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산은 20kg 한 포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아덱스 제품 15kg 포장하기 18kg? 15kg 적어요. 참고해야 돼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아덱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물고임. 지금 저 교육장에는 저기 봐보세요. 저 뒤쪽 지금 바닥까지 전부 안파 있는 데는 경사가 안 많아요. 그냥 따라가면 돼. 덧방 지금 따라가면 돼. 저 제일 처음에는 일부러 경사를 심하게 만들어 놨어요. 파가지고. 그런 걸 심하게 따라가면 단차가 안 맞게 돼. 저런 상황. 이제 바닥을 하는데
신규 아파트 같은 거 뭐 15년사라든가 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차가 대부분 맞아. 물구배가 보통 지금 신규 기준으로서는 100대 1, 100cm에 100대 1 기준으로 물구배가 돼 있어요. 물구배. 그러니까 100대 1로 돼 있는데 너무 적게 될 수도 있죠. 물구배가 반대로 돼 있는데 너무 적어. 물구배가 너무 적어가지고 작게. 경사도 같죠. 경사도가 너무 낮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단차를 만들어야 돼. 물이 빠지게. 우리는 안 많은 것보다 제일 치명적인 게 이제 물고임이라고 그랬죠, 단차. 물구배가 좀 세도 괜찮아. 뭐 100대 1이 아니고 100대 1.5 돼도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물을 안 고이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또 반대. 경사가 너무 심해. 한 30년산 가면 예전에 조그만 타일로 막 해놓으면 저기 시골집에 이렇게 물구배가 막 욕실이 여기에 육가 있고 막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돼 있어. 근데 예전에는 타일이 조그만 거 뭐 5cm짜리 심하면 모자이크 이만한 거 붙여놓은 데도 있고 심하면 한 10cm짜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각이 꺾여. 예전에는 타일이 작으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타일은 이렇게 커. 예전에는 10cm짜리 붙어 있는데 지금 타일은 30cm짜리를 갖다 준단 말이죠. 이 세 개가 한 장인 타일을 갖다 주니까 당연히 구배가 맞을 수가 없어. 시공 자체가 불가해. 시공 자체가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요. 물 들어가는데 뭐 확 꺾어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나 구축 이렇게 가면 여기 위에는 괜찮은데 이 물구배만 이렇게 확 꺾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걸 시공이 불가해.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10cm짜리 갖다 주면 시공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바닥을 10cm로 하는 사람이 없죠. 10cm로 하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로 세로 30, 300. 가로 세로 300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원룸이나 작은 거 할 때는 이제 200에 200. 200에 200. 200에 200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각이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그냥 200각, 300각, 600에 600이다 그러면 600각. 말이 적어지잖아. 600각, 200각, 300각.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시공은 300각이다. 그러면 여기를 반대로 구배를 없애야 돼. 이렇게 안만하게 구배를 쭈꾸미라고 그러죠. 3호래. 3호래가 아니고 현장에서는 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4미터. 미장용 4미터. 어떤 사람 말 안 하면 그 현장 사람은 소비자 미장용 4미터라고 떠붙임 4미터라고 혼동해서 갖다 줘요. 그래서 처음에 때 미장용 4미터를 갖다 달라고 그래야 돼요. 미장용 4미터로 미장용 4미터. 명시를 해야 돼. 다른 거 갖다 줍니다. 미장용 4미터. 한 포, 두 포, 세 포 하지 말고 키로로 환산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포장이 소포장도 있어요. 25kg 포장도 있고 40kg 포장도 있으니까 몇 킬로가 들어가냐. 로 환산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만나요. 여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5cm인데 여기는 5mm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경계선에서. 그러면 이 경계면이 어떻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계면이 힘이 없죠. 푹 치면 깨져버리겠죠. 네? 이거 두꺼우니까 이거 몰타를 두꺼우니까 이거 힘을 받을 거고 이 경계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충격이 엄청 약하겠죠. 충격이 약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여기다가
콘크리트 프라이머. 콘크리트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줘야 돼. 콘크리트 프라이머라가 본드란 얘기예요. 필름할 때도 저기 본드 저기 하고 뭐 바를 때도 다 본드 기본적으로 본드를 치죠. 페인트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샤시면 할 때 요거 측면에 안 붙으면 다 프라이머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콘크리트 프라이머 대중적인 게 몰다인이라고 하고 몰타링 이제 상호는 회사마다 이제 이름 붙이는 거 좀 틀려요. 몰타링, 몰다인, 몰타링 한 통에 한 이거 좀 싸고 10,000원대 한 20,000원대. 근데 이제 몰타링 제품에는 방수성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방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배관을 깼다. 배관을 깨가지고 지금 봐봐요. 사장님 어떤 상황이 되냐. 여기가 육과가 있어서 그러면 육과가 묻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이프를 신고 이제 파이프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수 파이프가. 배수 파이프는 제일 기본적으로 작은 게 50파이, 50파이. 그 육과가 제일 작은 게 50파이잖아요. 50파이. 제일 작은 게 50파이예요. 근데 간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여기에 진짜 이런 일은 잘 없는데 여기에는 제일 작은 게 배수 파이프에는 50mm, 50mm. 50mm. 50mm인데 가끔 있어요. 욕조를 보면 바닥 전용 배수가 있고 욕조가 있으면 욕조 배수가 따로 있죠. 근데 가끔 바닥 배수를 줄이고 욕조를 메인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한 곳으로 이제 욕조를 없애면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는 사람, 욕조 쪽으로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욕조에는 근데 가끔 이 50파이가 아니고 35가 들어가 있어요. 파이프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 유가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게 배수구가 35인데 아니야 50인데 얘는 35에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시중에 없어요. 이 파이프가.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건 구매해야 돼. 네,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돼. 이런 변수도 행운이 있으면 만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도 배수가 작다. 그리고 주쪽으로 모은다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되죠. 바로. 이게 기본적인 사이즈인지 작은지. 그러면 이걸 빨리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욕조 쪽으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배수를 못 빼고 메인 배수 쪽, 기존의 배수로 빼야 됩니다. 차제가 이렇게 있고. 시골 동네 갔는데 언제 구매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가 딜레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몰타링. 이제 몰다인이나 몰타링을 이제 방수비 빗자루 뭐 놀라로 있으면 뭐 면적이 작으니까 방수비로 그냥 대충 문지르고 잠깐만요. 저기가 샘플이 있어요. 요거 몰타링. 밑에 보면 방수산업사라고 써있죠. 방수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저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일단은 여기서 붓지 말고 얇게 그냥 방수비로 그냥 쫙 바르면 돼. 이 한 통에 한 2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이제 600각 할 때도 기본 발라주고 접착성을 높게 하게 600각 할 때는 필히 기본 컨셉으로 발라주죠. 이런 바닥에 600각을 시공한다. 그러면 맨 바닥에 작업할 때 필히 바르죠. 필히 이 가격은 얼마 안 하잖아요. 이제 필히 발라주고 기본 컨셉이죠. 기본 컨셉을 안 바르면 먼지 때문에 접착이 많이 떨어집니다. 접착력을 또 높게 하고 먼지도 제거하는. 바르면 이제 먼지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바르고 바로 이제 마르기 전에 네미타를 바로 부어버리죠. 바로 부어야 쫙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바로 불러서 이제 구배를 잡으면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미한 데는 이제 방수제를 따로 이 몰타링을 쓰면 몰다인에는 방수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몰타링에는 이게 방수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원체 이게 몰타링에는 좀 이제 점도가 진해가지고 물을 뭐 한 좀 섞어서 1대1 정도로 섞어서도 됩니다. 엄청 이제 농도가 진해요.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하는데 접착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바탕면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타일 종류에 따라서 접착제가 이제 또 틀려지죠. 여러 가지 접착제를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재료는 똑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요리를 해도 마찬가지죠. 재료는 한 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듯이 한 가지 재료 가지고도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뭐 현장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 입맛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럼 현장 상황에 맞게 제일 이제 기본적인 접착제가 압착 시멘트 이제 20kg 이거는 한 평에서 그러니까 욕실 한 칸 할 때 저런 욕실 한 칸 할 때 욕실이 바닥이 한 1.5평이잖아요. 한 평에서 1.5평이야. 기본적으로 한 평에서 1.5평을 안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욕실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20kg 한 포를 주죠. 한 포. 이제 이게 있고 압착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 시멘트 이거는 매지 넣는 거죠. 백 시멘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00각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드라이픽스 냉난방용 있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냉방용, 난방용. 또 이것도 20kg에서 다 이제 국내산은 20kg, 아덱스 거는 15kg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량 파악할 때 만약에 아덱스 걸 주문하면 다시 키로수를 환산해서 매포대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드라이픽스가 있고 이제 아까처럼 아덱스나 이제 마페이 계열 있죠. 아덱스나 이제 마페이 계열. 제일 기본은 이제 압착 시멘트, 덧방 공사할 때 그냥 반죽해가지고 반죽해서 이제 믹스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시멘트니까 이제 가루죠. 이제 가루지만 미세하게 보면 알갱이죠. 알갱인데 알갱이 크게 환산하면 알갱이 크게 그리면 알겠죠. 믹스를 할 때 충분히 믹스를 해줘야 돼요. 이제 충분히 믹서를 살짝 하면 안경이 확대하면 물이 투습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이 안에는 투습이 안 될 수 있어요. 투습이 안 되면 똑같은 재료인데 접착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금방 데져. 점도가 묽어져 버려. 왜? 물을 딱 빨아 당겨 버리니까 여기서 금방 데져. 슬쩍 믹스하면 접착성도 떨어져. 그래서 일반적 기준으로는 믹서를 3분 하고 나서 잠깐 3분 있다가 믹서를 한번 해놓고 다음에 이제 작업할 거를 단도리를 또 해. 믹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쓰기 직전에 한번 믹서를 해가지고 딱 쓰면 이게 확 풀어지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한 번만 믹스 살짝 해놓고 내가 딴 거 하고 있다면 바로 데져요. 물을 빨아 당겨버려 이렇게. 안에서 물을 빨아 당겨버려. 그래서 이제 믹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이제 20kg 한 포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본드통에다 믹스하죠. 이 본드통에다 믹스를 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여기까지 다 풀면 한 포가 다 들어가. 본드통에다가. 근데 이렇게는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90%
90%나 예를 들어서 뭐 한 17kg나 예를 들어서 믹스를 해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 믹스할 때 어떻게 하냐? 한 요 정도, 3분의 2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물을 충분하게 해서 물을 충분하게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해서 한번 1차 믹싱을 해. 정량을 예를 들어 17kg를 한 번에 믹싱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10kg나 해가지고 믹싱을 한번 확 풀어. 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알갱이가 물에 완전히 투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밑바닥 것까지 완전히 이제 믹싱이 되겠죠. 물이 많으니까. 한번 1차 믹싱을 해준 다음에 한 50%나 60% 넣고 1차 믹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정량을 붓고 2차 믹싱을 해. 그래야 이제 믹스하기도 편하고. 만약에 이 정량을 한꺼번에 믹스하면 믹서가 잘 안 돼. 이 가루가 맞아 가루가 다 튕겨져 나가죠. 생가루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믹싱을 해준 다음에 50% 정도를 1차 믹싱을 해준 다음에 정량을 넣고 2차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풀어지죠. 이 알갱이 안에 물이 이제 제대로 이제 투습이 되죠. 안 그러면 뻑뻑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정량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요 모서리 같은데 이제 뻑뻑한 게 남아있어. 물이 완전히 안 묻기 때문에. 근데 1차로 믹싱을 하면 여기까지 다 풀리잖아요. 모서리까지 바닥에 있는 데까지. 그래서 1차 믹싱을 해준 다음에 2차로 이제 정량 믹스를 해주면 됩니다. 완전히 안 풀렸어요. 믹서기로 이제 1차로, 생가루가 있는데 정속도로, 믹서를 하는 정속도로 하면 가루 다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저속으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확 돌려보내면 풀어졌을 때는 안 날아가는데 생가루가 있을 때는 다 이제 이렇게 다 비산해 버리니까 그러면 현장이 엄청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면 청소해야 되고 청소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현장이 지저분해지죠. 일을 막 바쁘게 하는 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뒷일을 안 발생시키는 게 더 빨라요. 그다음에 덮방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지금 그 쭈꾸미 잡잖아요. 쭈꾸미 할 때는 조금 상황이 또 틀려져. 쭈꾸미 레미탈 위에 할 때는 이제 레미탈 쭈꾸미 면 위에 할 때는 우리가 적은 바닥, 욕실 바닥이나 욕실 바닥 작잖아요. 작은 바닥이 있고 상가처럼 상가 제일 작은 게 10평이죠. 10평, 30평, 50평 이렇게 크잖아요. 상가처럼 큰 바닥이 있겠죠. 상가처럼 좀 큰 바닥, 하루에 끝내기 힘든 바닥. 욕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작으니까 아무래도 당일날 바로 하겠죠. 쭈꾸미 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겠죠. 하루 기다렸다 하면 시간이 오버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젖은 상태, 굳지 않는 상태 있죠. 굳지 않는 상태로 이제 당일 작업이죠. 당일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덮방 기준의 접착 농도를 하면 젖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그 압착을 끌어당기면 바닥에 다 자꾸 일어나겠죠. 뻑뻑하니까 바닥면을 자꾸 일어나죠.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일 작업할 때 욕실 바닥처럼 당일 바닥 할 때는 묽게 해야 되겠죠. 그럼 묽게 해야 되겠죠. 네미탈 면을 자꾸 당기니까 묽게 해야 되겠잖아. 묽게 농도를 이제 묽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묽게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우리가 갈가루로 이렇게 사다리 꼴로 이렇게 하면 묽게 하면 이게 형성이 안 되고 다 이렇게 흐물흐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붉으니까 골이 요철이 안 생기고 다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카바를 치려면 백시멘트하고 이걸 섞는 거예요.
압착하고 백시멘트를 섞어요. 한 1대1 압착하고 백시멘을 이제 압착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 근데 백시멘을 섞어주면 백시멘은 빨리 굳는 성질이 있어. 이 땡땡한 게 유지가 돼. 유지가 잘 돼요. 백시멘은 똑같은 물기로 한다고 그러면 백시멘은 이게 이렇게 유지가 잘 돼. 그래가지고 하면 농도를 답방할 때면 농도를 좀 적게 해야 되겠죠. 농도를. 근데 또 이거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타일이 쉽고도 어려운 게 현장마다 상황이 다 틀려. 똑같으면 좋은데 공장에서처럼 찍찍찍 하면 상황처럼 다 똑같으면 틀린데, 예를 들어서 옥시류 바닥이 있으면 보통 욕조, 일반적으로 욕조면을 뜯어내면 쭈꾸미를 잡죠. 쭈꾸미를 잡고 그러면 여기는 네미탈 면이고 여기는 덧방면이죠. 그럼 여기는 묽게하고 여기는 진하면 예를 들어서 육가는 여기 없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 욕조 육가를 없애고 육가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묽게 했으면 단차가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묽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면보다 단차가 여기서 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낮으면 물이 이쪽으로 안 오잖아. 이 타일 경계선에서 단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낮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염없이 물이 이쪽 가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묽게 하면 이렇게 묽게, 약간 이제 묽게 하는 거죠. 이게 농도가 이 압착만 쓸 때보다는 좀 묽게 해야 돼요. 그래야 네미탈을 안 끌어 당깁니다. 근데 이 농도 맞추기가 처음에 몰라요. 안 해봤으니 어떻게 알아? 이거 뭐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검침계를 넣어서 찍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못 맞추면 완전 감이야. 농도. 그 다음에 이 농도란 게 뭐 제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가 하면서도 그 느낌을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건 알려주지만, 보고 알지만, 이 농도를 처음에 다 못 맞춰. 이 농도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닥이 커. 엄청 50평 바닥이야. 근데 이제 50평 바닥이면 사람이 많으니까 이 농도가 다 틀려지면 이 단차가 다 틀려져. 똑같은 갈가리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골로 작업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이 골이 똑같은 걸 해야 되겠죠. 골 사이즈가. 이 형태도 똑같은 걸로 해야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믹서를 하는데도 여러 사람이 믹서를 하면 점도가 다 틀려져.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사람 작업할 때 그 믹서를 할 때는 한 사람만 믹서를 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은 믹서를 해서 다 공급을 해줘야 돼. 점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그래야 단차가 똑같이 나오죠. 단차가 똑같이 단차가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아이고, 허리야. 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 허리 좋은 사람 없죠? 다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드라이픽스. 이제 보통 600가 갈 때, 기본 베이스가 드라이픽스입니다. 기본 베이스가. 근데 기본 베이스는 드라이픽스인데, 뭐, 압착심, 이거는 이제 12,000원. 12,000원에서 14,000원. 드라이픽스 12,000원, 14,000원. 이거 6,000원 밖에 안 해. 6,000원. 그냥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로 하시오. 근데 얘기는 해야 돼. 접착성이 좀 떨어집니다. 괜찮다. 그럼 나는 말했으니까 책임이 아니잖아. 얘기는 해줘야 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몰라서 그러기보다는 가격을 줄이려고 그러지, 대부분. 자기 예를 들어 이 공사를 하는데 뭐 얼마에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제비가 절반으로 줄잖아요. 평이 적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평이 크면 단차가 가격이 확 나죠. 많이 나잖아요. 그럼 숯값 생기잖아. 그죠? 철근 빼먹듯이. 그리고 600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방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품, 그 다음에 난방용,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요. 주거지가 난방이 주로 난방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탄성력이 더 있는 접착제인 거죠. 드라이픽스인데 그냥 굳으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돌처럼 안 굳은 게 아니고 밴딩이건, 예를 들어 바닥이 울린다든가 그러면 수축팽창, 울리거나 수축팽창을 할 때 이제 수축팽창이 더 되는 거죠. 수축팽창, 탄성이라고 그러죠. 충격이 가잖아요. 이제 건물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수축과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난방용을 기본으로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덱스나 마페이 등 이것도 지금 이제 이런 제품을 보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품, 이제 아덱스도 뭐 라이트, 뭐 나이트급, 미들급, 뭐 프리미엄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요. 이 충청권에서는 주로 지금 아덱스계 지역 상권에 따라서 마페이가 유통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아덱스가 많이 유통이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 충청권에서는 주로 아덱스계 많이 유통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이트는 드라이픽스 등급하고 똑같고 이제 미들급은 이제 더 올라가죠. 미들급이. 근데 15kg인데 가격은 더 높아요. 이제 아덱스 쳐보면 15kg인데 아마 2만 얼마가 갈 거예요. 15kg인데 2만 얼마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3만 원대라는 거죠. 2배 가격인 거죠, 이 얘기가. 그럼 부자재값이 껑충 올라가겠죠. 부자재값이 두 배급인 거죠. 근데 이제 현장 상황, 덧방할 때 300가 갈 때 그런데 이제 그 600가 갈 때는 기본, 왜 이제 물 함수율이 적기 때문에 물을 땡기지를 못하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능을 쓰는 거예요. 고기능을 쓰는 거고. 이제 또 올라갈수록 여기까지는 이제 담수 등급.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등급 용도가 아니에요. 담수 등급이 아니다. 담수 등급이 아니에요. 드라이픽스는. 드라이픽스는 담수 등급이 아니에요. 수영장, 욕조, 담수 등급이 아니다. 그럼 보면서 만약 그 뭐 담수를 해야 된다. 뭐 반신욕 욕조다. 뭐 예를 들어서 하면 확인해야죠. 접착제가 담수용 등급인지 다 그 포대에 써 있어요. 포대에 써 있어요. 담수 등급. 근데 아덱스도 라이트는 담수 등급이 아니고 미들급부터 담수 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자재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인건비를 받는데 자재가 부실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뒷책임을 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통보를 하면 뭐 괜찮다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여기부터 담수 등급이다. 담수 등급.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당장 필요한 거 이제 당장 이제 갈가리질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보다 이제 갈갈이라고 그러죠. 이제 갈갈이 이제 갈갈이라고 그러죠. 잡아야 좀 말이 좀 싼티나기는 해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15mm죠. 15mm고 갈갈이 발이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죠. 사다리꼴로 되고 얘 폭이 한 10cm, 이게 길이가 이제 300이죠. 100mm 300이고 이거 봐요. 이거는 이제 10mm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70이에요. 70에 300이에요.
얘도 톱니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 다음에 이거는 15mm 발, 얘는 이제 10mm 발. 이거 똑같이 생긴 데도 있는데, 8mm 발도 있고, 8발도 있고, 5발도 있어요. 5mm 발. 10mm 발, 15mm 하는 거는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골 높이. 이 간격이 아니고 골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높이. 이 요철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미리 발이다 할 때는 이 요철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사마다 만들 때 이걸 사각으로 만드는데 사각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사각 스타일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사다리꼴을 선호하죠. 대부분. 근데 얘들은 호주에서 배워온 사람들 호주 스타일이에요. 호주파 스타일인데 우리는 이걸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체형에 안 맞아. 이게 크잖아요. 이게 커. 손이. 아구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똑같은 힘인데 우리는 작잖아. 작고 간격이 작아. 그러니까 힘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죠. 작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바닥인데 근데 똑같은데 여기는 10cm고 왜 7cm냐? 왜 그럴까 이게? 10cm짜리도 있어요. 근데 왜 저 강사님은 왜 7cm짜리를 쓸까? 이 사이즈가 적을수록 손목을 꺾을 때 힘이 덜 들어간다. 10cm면 이게 10cm, 5cm면 그만큼 꺾이는 이 거리가 길을수록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확 꺾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본드를 긁을 때 바닥을 긁을 때 확 꺾어야 되잖아요. 꺾어서 밀잖아요. 길면 이 폭이 길면 엄청나게 힘이 꺾이는 이 길이만큼 5cm고 여기는 7cm니까 3.5 예를 들어서 이 길이만큼 힘이 훨씬 10% 이상은 힘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본드 쓸 때는 특히 작은 걸 써야 돼요. 본드 쓸 때 7cm 10cm 하면 확 느껴져요. 네, 느껴지고 그다음에 기본 우리가 그 덧방 칠 때 덧방 300각 바닥 할 때 기본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 이 제품 씁니다. 근데 가능하면 동일한 제품을 사야 돼요. 이 15mm인데도 이제 골이 커가지고 넓은 거 있는데 적합하지가 않아. 우리는 요철이 쭉 사다리꼴이지. 요철이 와가지고 타일을 놓으면 쭉 눌러져 가지고 쭉 이렇게 눌러져야 돼. 그러면 단차를 쌓기가 편하죠. 쭉 눌러지면서 끝단에 실제 띄어보면 타일을 철가다 보면 여기에 떠 있어요. 실제 이렇게. 시방사 기준으로 FM으로 말하면 완전히 접착해가지고 이 공국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 단차를 못 맞추겠지. 시공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는 철가다 보면 한 1, 2mm 여기 떠 있어. 그러면서 단차를 맞추는 거예요. 눌려주면서 단차도 맞추고 접착력도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300이죠. 기본적으로 타일이 기본 L이 300각. 300각이니까 300에 300이잖아요. 그럼 한 번에 긁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치수를 주는데도 300을 무시하고 270짜리 쓴다. 그러면 어정쩡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작업도 2번을 긁어야 되고, 골도 또 2번을 긁으니까, 또 그 사이에서 또 단차가 나겠죠. 작업 속도가 벌써 더블이 돼버리잖아요. 3cm 때문에. 그래서 필히 300짜리를 써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70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10mm 발, 요거는 다 이제 본드용인데 이것도 300인 이유는 타일이 300에 600이잖아. 그러면 한 번에 긁어져 깨야지. 작으면 2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벽은 만약에 2번 할 수도 있어요. 힘이 약하면. 근데 바닥은 한 번에 긁어야 단차가 나오죠. 필히. 그리고 이제 600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됐습니다. 600각 할 때는 23mm. 기본. 600각은 23mm. 23mm.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막 쓰면 안 돼요. 토막 쓰면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백각 할 때 23mm고 지금 이제 300각까지 바닥 300각까지는 뭐 스페이스 뭐 구삽이라고 이제 십자 스페이스 이런 걸 사용을 안 합니다. 보조제를 사용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300각 기준으로 300각 바닥 기준을 할 때 십자나 십자 스페이스나 평탄 이제 평탄 클립이죠. 평탄 클립을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기본 얘기하는 뭐 필요하면 쓸 수도 있어요. 기본은 근데 95%는 사용을 안 해요. 십자 스페이스를 왜냐? 왜? 타일 사이즈가 2mm가 나. 타일 사이즈가. 십자 스페이스를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타일 사이즈가 틀려. 타일 사이즈가 심하면 2mm가 나. 스페이스가 의미가 없어. 타일 사이즈가 1, 2mm가 나버린다. 그러면 1.5 써봤자 의미가 타일이 넘어가 버리는데 무슨 의미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닥 타일은 스페이스를 타일 매질을 3mm를 둔다. 타일 매질을 3mm. 그래야 2mm 사이즈가 나도 1mm 매지가 생기죠. 매질을 2mm를 하면 매지 간격이 제로가 돼버리지. 타일 사이즈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3mm를 둔다. 그럼 또 이런 거 있어요. 벽을 300에 600이잖아. 이 매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벽을 하고 바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질 라인을 맞춰가지고 타일을 시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질 사이즈를 이제 굵게 하다 보면 이걸 넘어가. 이렇게 타일 사이즈 가다 보면 여기는 1mm가 넘어가고 가다 보면 2mm가 넘어가고 가다 보면 3mm가 넘어가. 그러면 처음에는 맞았어. 딱 레이아웃을 벗고 레이저를 딱 놔서 처음에는 딱 맞아. 근데 이건 넘어가. 그러면 만약에 벽바닥에 이게 딱 맞추고 싶으면 벽바닥 타일 사이즈가 정수량은 아니니까 이게 뭐 타일 사이즈가 그러니까 300에서 마이너스 2mm 빼고 타일 사이즈를 딱 나면 300에서 마이너스 2mm 보통 이렇게 빠져요. 바닥이 300각인데 298이야. 그래야 위아래하고 이제 매지 라인이 맞으니까.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mm를 빼면 1mm씩 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벽하고 바닥하고 타일 사이즈를 넣어보고 몇 미리로 뛸 건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조금씩 조정하면서 맞춰야지. 이런 상황이 대부분 발생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맞았어. 가다가 보면 1mm씩 늘어나면 끝단 가면 뭐 1cm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적게 하려면 자기가 이건 놓고 맞춰라. 100%는 안 맞아요. 근데 벽바닥을 600각으로 하면 타일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근데 벽바닥에서는 안 맞는다. 또 하는 게 욕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욕조에서 그러면 근데 이제 욕조에서 안 하고 상가처럼 쭈꾸미를 전체 다 베딩을 했다. 상가 뭐 몇 평이든지 간에 보통 이런 상황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제일 쉬운 상황이 상가 전체에서도 나오고 보통 상가를 보면 상가를 처음에 가보면 상가 문턱 문이 있잖아요. 문 상가를 보면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을 상가가 이제 모든 업종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옷 파는데, 뭐 음식 파는데, 뭐 업종, 뭐 사무실. 근데 식당을 하려면 배관을 해야 되잖아요. 배관. 근데 출입문도 배관을 하려면 출입문보다 높아져 버리면 사람이 출입하기에 힘들잖아요. 출입구가 높아져. 배관을 하려면 배관이 50mm부터 50mm, 80mm, 100mm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업종이 많이 들어가는 상가는 이 밑에를 내려놔. 10cm 이상, 15cm를 내려놔. 바닥을 출입구보다 내려놔. 그 다음에 배수를 이제, 설비, 수도 배관하고 배수 배관을 하고 나서 이 위에를 단차를 맞추는 거죠. 위에를 단차를 맞추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제 4m로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쭈꾸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상가 바닥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상가, 홀이 있고 주방이 있는 상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조그만 상가들이 다 홀이 있고, 무슨 조그만 음식점, 뭐, 10평에서 30평 때 홀이 있고, 전체 바닥을 베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여기가 이제 주방이 이제 요 좀 차지하죠. 주방이. 여기는 홀이고, 여기는 주방이에요. 주방이면 그때는 뚝을 쌓죠. 뚝을 쌓지, 이렇게. 이만큼만. 다 높일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걸 뚝을 쌓죠. 이제 100mm 배관 했으면 여기는 이제 15cm로 뚝을 쌓는다든가, 물 넘침 방지 턱을 쌓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쭈꾸미를 하면 되죠. 이제 요 부분만 전체 쭈꾸미가 되겠죠. 이제 주방은 보통 이제 트렌치를 쓰죠. 트렌치. 물이 급속하게 빠지게. 대량의 물이 급속하게 빠지게. 대량의 물을 푸니까 급격하게 물이 빠져야 되고, 그래서 물 구배도 1.5는 줘야 되죠. 1.5cm. 심하면 2cm. 1.5cm 구배. 100cm에 1.5cm.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트렌치예요. 상가에서는, 업소용 주방에서는 작은 거 사각육가 요거를 물을 다 받아들이 배수가 안 되니까 1.5cm고. 그러면 이 상가할 때는 전체 이제 여기에서는 네미탈이 한 3분의 1이 있고 이렇게 두 개 겸해진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레미탈이잖아요. 전체 레미탈이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똑같은 자재야. 똑같이 압착이 있고 백시멘트가 있어요. 백시멘트는 이제 백시멘트 가지고는 이제 줄눈이라고도 하죠. 줄눈도 쓰죠. 저가형 줄눈이라고 하고, 압착은 일반적으로 백색이 있고, 백색하고 압착은 지금 국내에서 백착하고 회압착이라고 그래요. 회색. 두 가지만 출시됩니다. 드라이픽스는 색깔이 다 백색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압착은 백색하고 회색이 있어요. 만약에 줄눈을 뭐 그레이 회색으로 넣는다. 그러면 회색 압착을 요청을 해야 줄눈을 넣을 때 뒷작업이 확 적어지죠. 회색 줄눈인데 백색 압착을 쓰면 다 100% 긁어야 되죠. 근데 회 압착을 쓰면 대충 긁고 매질 넣어도 티가 안 나죠. 일이 완전히 줄어요. 그러니까 필히 회압착을 갖다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0각을 하는데도 이건 다 백색이잖아요. 백색인데 회색 줄눈을 넣는다. 그러면 이거를 회색 압착을 한 3분의 1 정도 섞어버려. 4분의 1이든지. 접착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색깔은 내는 거지. 그럼 뒷작업이 완전히 줄어요. 그럼 여기는 뭐 한 4분의 1 정도. 예를 들어 20% 필요한데 뭐 한 5포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섞어서 써버리면 일이 완전히 줄죠. 일이 완전히 줄어요. 일이 완전히 줄어. 나중에 백색이면 완전히 다 파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줄눈이 색깔이 이색이 나니까. 만약에 전체 이제 쭈꾸미다. 그러면 얘를 섞는데 그때는 농도를 아주 무르게 해야 돼. 전체를 하면 압착하고 백시멘트를 섞는데, 자 보세요.
이 백시멘트 함량이 많을수록 빨리 굳어. 빨리 굳어. 엄청 빨리 굳어. 예를 들어서 1대1로 섞을 수도 있고, 1대2로 섞을 수도 있고, 1대3으로 섞을 수도 있어요. 이 백시멘트 함량이 많을수록 빨리 굳어.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1대1로 해야 돼. 근데 난 진짜 빨리 작업을 해야 돼. 오늘 타일을 붙이고 매직까지 다 넣어야 돼. 빨리 굳어야 돼. 그럼 백시멘트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높일수록 접착성은 어떻게 보면 떨어져요. 뭐든지 접착제라는 게 서서히 굳어야 접착성이 높아지잖아요. 어이씨, 1시간이네. 너무 오래 했네. 쓰러지겠네.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1대1로 섞어야 돼. 벌써 한 번 하고 다음 줄 하려면 벌써 그 좀 튀어나온 게 벌써 굳어버려다. 그러면 작업이 빠르면 이렇게 좀 하면 돼. 근데 나중에 해야 돼. 지금은 1대1로 해서 물기를 어느 정도 하냐. 한 요 플랫 수준. 요 플랫 수준으로. 왜? 네미타를 하고 네미타를 쭈꾸미를 잡았잖아요. 쭈꾸미를 잡으면 면이 거칠잖아. 묽으면 다 투습이 되죠. 이렇게 알갱이가. 그래서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 밑단에. 이제 대면 이렇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쭈꾸미 면이 요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면 위에 걸쳐 있는 거고 묽으면 안에 투습이 되겠죠. 그래서 면을 묵다고 접착이 안 나오는 거 물 때 접착이 더 잘 나오고 빨리 굳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하고 대기면 빨리 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반대예요. 묽어야 빨리 굳어요. 이걸 꽉 잡아버려. 꽉 잡고 그럼 몇 플랫 수준으로 하면 이렇게 1대1로 해도 이 면에 당일 시공을 하면 1시간이면 다 올라탑니다. 1시간이면 올라타고 당일 작업이 다 가능해요. 더 빨리 한다 그러면 1대2 섞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압착 시공이고 만약에 예전에 어르신들 대용량 할 때는 어떻게 했냐. 백시멘만 써요. 백시멘만. 예전에 어르신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바닥 할 때 물량뛰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리모델링 수준이고 그 물량뛰기로 하시는 분들은 백시멘트가 9고 압착 1이에요. 놓자마자 올라가요. 그거는. 놓자마자 올라타. 그래야 작업이 빠르니까. 놓자마자 올라타야 코너 같은 데 돌아가는데 바로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노린물이라고 그러죠. 노린물. 얘는 거의 뭐 두유수죠. 거의 두유 수준이죠. 요철이 거의 안 생겨요. 요철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데코복고라는 게 이제 단차라는 거 있잖아. 그러면 타일면이 있으면, 타일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크게 보면 요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타일을 놓으면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렇게 100% 접착이 안 되고 요철이 있어야 타일을 놓고 딱 눌러버리면 타일이 전체 이렇게 딱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 근데 이제 100% 잡으면 사람이 100%라는 게 없잖아요. 어디에든가는 요철이 있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또 이렇게 꺼지잖아요. 이렇게. 이거 쭈꾸미 잡고 밟으면 이렇게 뚝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작업 속도 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그래서 돈 벌려 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요철이 없으니까 단차도 못 잡고, 최고 좋은 거는 속도죠, 속도. 속도를 완전히 올라가니까 먼 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용량 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초고수들 하면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 시공 못 한다. 손이 느리고 우리가 그만큼 스킬이 안 돼. 필히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리모델링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품질이잖아요. 품질 시공에서는 이거 안 된다. 바로 울리면 땅땅땅땅 소리 나요. 때리면 그냥 바닥을 땅땅땅땅 소리 나. 이러면 이 공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자 시공으로. 이제 좀 대단한 사람들은 이거 때려보죠. 벽이나 바닥 때려봐요. 이 사람이 내가
처음에 업체로 가면 품질 테스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시켜놓으면 이 사람 잘하나 못하나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아는 사람은 바로 걸려요.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